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뭐 오늘도 시장 녹록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흥구석유를 필두로 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방산 종목군들 등등 해치성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다면 나쁘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은 급락을 하는데 반대급부로 있는 해치 테마, 즉 블랙 테마라고도 해도 무방한 섹터에서는 엄청난 시세를 내주면서 거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최근 일주일 동안 보여주었죠. 이미 바닥에서 100%, 15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요. 단기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단기간에 이러한 시세를 끝내고 마무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과속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 사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우려감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또 이란도 이 경고를 했었죠. 니네 가져지고 전면적 지상군 투입하면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도 개입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이란까지 개입이 되면서 확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증폭되고, 그게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재료로 작용을 하며 시장 전체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로 더 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북이 갈라진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로 급락하고 급등락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정부에서도 항상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게 되겠죠. 문제점이 뭐가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북한의 전력을 우려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등등등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는데요. 방사청장이 말한 한국의 이제 그 대공방어 시스템 등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또 북한의 1만 6천 문에 달하는 방사정포가 만약 수도권에 발사가 된다면 그걸 방어할 수 있겠느냐 등등의 온갖 노이즈를 만드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을 외국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려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아무래도 휴전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전시에 휴전을 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그런 점이 좀 더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종목군들로 하여금 상승의 이 흐름을 가로막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DDR5 관련된 이 가격 4분기에 10% 인상한다라는 부분과 DDR5 D램 관련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했다라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고요. 또한 이 D램 소매 판매 가격이 매일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고무되는 재료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짓눌리고 있을 때는 사실 이러한 섹터 산업은 지수 안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이겠죠. 코로 제가 주말에 이제 시간을 내서 제 나름대로 글을 작성을 해놓고 카페에 공개를 해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제가 언제까지 이걸 카페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계획한 내용들을 다 완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작성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뭘 얻을 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 양질의 글을 남겨놨고, 사실 그거를 누군가는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돈이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혹은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양질의 방법을 많이 올려놓은데, 사실 참 이런 부분이
호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말에 글을 작성해 놓고 좀 보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라이브 방송은 딱 이번 달까지 일단 가입을 받고 또 한동안 좀 쉬었다가 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생각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관점에서는 주말에 언급드렸다시피 첫 술에 배부를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이러한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는요, 위든 아래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이 수렴과 정배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하락이, 즉 악재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석 이후에 증시가 4%가 빠졌죠. 그리고 오늘은 2.5%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점점 이러한 하락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러한 무렵에 서서히 분할로 종목군들을 매수해 나가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외에 뭐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발생하면은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그러한 바닥을 확인하고 우리가 보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닌 대한민국이 전쟁판인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세에 맡겨야 되며 추세를 거스르려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젠 점점 이쪽 종목군들이 미쳐가니 반대쪽도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쪽이라고 하면 해치 종목군들이 되겠죠. 저도 오늘 뭐 해치 관련해서 한 종목 종배를 좀 했었는데요. 휴니드라는 종목을 종배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뭐 상한가에서는 팔지 못하고 한 5%대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또 외부 일정을 좀 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시간 외에서 이제 뭐 상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올라도 오르면 오른 대로 내일 보면 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되겠다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양 시장 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사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2.5%까지 빠졌었으니까 장 막판에 뭐 이스라엘과 뭐 이집트 그다음에 미국이 합의하에 임시 휴전을 한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1%를 끄집어 올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라이브방 회원님들에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SY라든지 이런 종목을 종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휴니드 같은 종목을 종배를 하는 게 맞다. 임시 휴전을 한다라는 거는 민간인들을 밖으로 보내놓고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겠다라는 신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약간은 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이란이 들어오냐 마냐에 대해서 시장이 왈가불가가 많습니다. 또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명분이 뭐냐, 가자 니네 진군해서 지상군 투입하면은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얘네가 가자를 들어갈 때쯤 돼서 제 생각인데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와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에 간다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와버리면, 그리고 이스라엘 앞바다에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앞바다에 이제 2대의 이 항공모함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쳐들어간다 치더라도 이 쳐들어가게 되면 이 항공모함 2대가 있는데, 그때는 바이든이 있는 이스라엘에 이란이 들어간다? 이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냥 자살하러 가는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그 시점에 가자를 들어가서 뭐 정리가 되면 좋겠죠. 뭐 장기지로 안 가고 정리가 되고 잘 모든 게 순리대로 된다면은 그 또한 네, 시장의 악재가 상당 부분 소멸될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복잡하게 하겠지만은 이러한 지금 뭐 해지라는 종목군들, 해지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뭐 에너지라든지 등등등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유독 강하잖아요. 근데 첫 상승 이후에 그 중간에 강력한 수급과 세력이 달라붙어서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의 시황에 따라 붙으면서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추격으로 들어오죠. 저 또한 뭐 급등하고 저 꼭대기에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은 매매하고 빠지고 매매하고 빠지고 매매하고 빠지고 매매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배 때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밀어버리고 종배 때리고 팔아버리고 더 밀려 손절해버리고 끝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서 물려버리면 이제는 죽는 거죠. 내 돈 그냥 돈 삭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삭제되는 거 아주 빛의 속도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해지 테마에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이제는 갖고 보시라.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선수가 되세요. 더 갈 수 있는데 선수가 되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에코프로 BM 실적 쇼크, 최악의 실적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하락까지 겹치면서 시가가 이제 시간에보다 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좀 돌려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적어가지고 매매는 그냥 포기해 버렸고요. 중간에 아침에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좀 빼고 10시나 9시 반 구름에 이제 자리를 잡고 리튬 가격이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봤는데 그렇게 좀 안 돼서 그냥 매매를 좀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지수에서 뭐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죠. 시장의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고 이 시점에 종합적으로 시장을 볼 때 이런 거 오전이죠. 오전 11시 이 삼각수렴이 끝나는 시점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확대되고 선물이 늘어나고 있으면 이때는 시장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를. 삼각수렴이 끝나고 저점이 여러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깬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시장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시장이 장중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시장이고요. 장 막판에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뭐 이집트 뭐 이렇게 합의하에 이 통행을 합의했다라는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었던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좀 조심하고 뭐 해지성 테마 매매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시장 있는 그대로 시세에 맡겨야 된다. 예측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대응이지. 자, 시장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잠시 쉬어가는 자리일까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사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호흡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이슈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유독 국내 증시만 추가 하락을 하면서 힘들었다가 연이틀 그럭저럭 반등은 한번 뽑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을 보이고 금일도 개파락 출발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에코프로의 실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파동과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며 그 구간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매매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란의 개입 여부로 확대되며 시장은 확전을 우려하는 모습에 봉착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주 미 증시도 국제유가의 상승이 더해지며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금일은 다시 국채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 증시가 사실은 이스라엘 이슈로 저는 조금 우려는 하지 않아요. 국채금리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떠한 시나리오를 봐야 될까? 이 고민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더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에코프로의 아주 심각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금일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선방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정도면 쇼크 수준이 맞습니다. 업황이 꺾여버린 거죠. 예? 영업이익 2.5%가 나와버리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꺾여버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5% 영업이익에서 여기서 더 꺾여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상황을 직시하면서 나중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메탈 가격이 반등을 했을 때 실적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 보면서 갈 필요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의 쇼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수 연동을 시키는 코스닥 대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로 지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반등에서 소외는 안 되는데 시장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종목군들을 안 올릴래 안 올릴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자, 2차 전지는요, 제가 볼 때는요 18일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번 더 밀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온다 라고 하면 다시 그때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까지 복합적으로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이제 막 올라간다 사는 것보다는 뭐 이것저것 재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에코프로에 이거 했고, 금일 시장을 보면 그간 강했던 반도체까지 동반해서 빠지며 하락 종목수가 현저하게 늘어나며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섹터, 방산, 그리고 불엄, 시소를 타는 재건 일부 모듈러 종목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쪽에서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쉬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짜는 것 밖에는 답은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테마주의 돈이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초기 파동은 괜찮으나 금일과 같이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광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만간 이쪽에서 사단이 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뉴스 하나하나 급등락의 폭이 매우 크게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대장주 위주에서만 본다는 생각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란의 개입 가능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입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시점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가 있으면 이거는 개입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자, 이란의 개입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금일 오후 임시 휴전 뉴스는 확실히 전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전으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볼 때 확전이 되었을 시 에너지 관련주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확전이 안 나더라도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에너지 관련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유가가 폭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가는 절대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유가가 막 엄청나게 폭등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미국이 기름을 뽑아내는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입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로 절대 유가는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주는 거품의 끝자락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절대적으로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종가에 방산주를 베팅을 한 것이 유가를 베팅을 하지 않았고 종가에 에너지 관련주를 샀지만은 동시호가 마감 직전에는 무조건 다 팔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 관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종목군들이 뭐가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얘네들의 힘이 약해질 쯤 됐을 때 재건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조금 정상화가 되면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 속에서 종목군들을 뽑아놓고 관심 종목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 똑같죠. 반도체 지금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쯤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 반도체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P가 올라가는데 Q도 증가하고 있다. 이거 오케이, 괜찮은 내용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뭐 나머지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섹터도 분명히 좋은 거고, 2차전지 내에서 전해액의 수출 데이터는 막강했습니다. 그로 전해액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팩트는 팩트대로, 모멘텀은 모멘텀대로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핫한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은 움직임대로 여러분들이 쏙쏙 골라서 매매하는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사진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가슴도 아프고 참 많이 아픈 사진들이 참 많네. 이렇게 보니까. 자, 오늘 뭐 시간에 보면은 휴니드가 상가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뭐 빅텍,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다 전부 다 해치템 아주 전부 다 올랐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뭐 SY라든지 GS 글로벌이라든지 IMT라든지 정상적인 섹터들의 하락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죠. 와, 오늘 GI 이노베이션 아주 속된 말로 이거 지랄 맞더라고요. 네, 참, 아유, 이따가 한번 이거 이야기하고. 제가 매매를 했는데 뭐 잘 팔긴 했죠. 반은 한 11% 정도, 10% 좀 넘게 수익이었는데 나머지를 본전에 팔 줄이야.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이따구의 종목이 시작이 있나 참 할 정도로. 아무튼 자, 먼저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는 뭐 여기서 일단 바닥 한번, 두 번째 뭐 이렇게 보면 짧은 수리바닥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미증시 하는 거 봐서 내일장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장 막판에 아랫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도 이제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어도 아직은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추가로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 볼 예정이고요. 이 이평선들 정배열 수렴되는 거 분명히 저는 확인을 하고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급락하고 올랐다가 이틀 뒤에 이렇게 쭉 빠져서 이 근처에서 돛지를 만들고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눌렸다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이평선을 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내일 뭐 미증시가 좋아서 시가 갭 들고 뭐 돛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20일 이평선 계속 날아왔을 때 이게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올라왔을 때 뭐 60일 이평선을 만난다든지 뭐 120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그림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반등을 우리가 노렸을 때가 이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죠. 이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 이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부터 볼게요. SK하이닉스 주말 사이에 호재가 있었는데 갭이 안 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단독 기사가 가짜 기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박스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올려주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악이죠. 지금 그냥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역에서 지수 그냥 더 이상 빼지는 않는구나 정도로 봐야 되고, 반면에 2차전지 뭐 LG에너지솔루션 보십시오. 바닥권에서 아직 돌리는 거 없지, 삼성 SDI 돌리는 거 없지, 뭐 SK이노베이션 셀 쪽 다 흐름 별로지. 에코프로 BM 오늘 시가에 거의 5% 정도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5% 정도 개파락이 나왔는데 저는 좀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개파락에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뭐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은 내일장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배열 상태에서 11선 맞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지 좀 지켜보면서, 에코프로를 그냥 죽이기에는 시장이 박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구간에서 좁은 솥박스 만들고 무너지는 거 종종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는지 봐야 돼서 여기에서는 다 단타로만 대응하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상대적으로는 버티지만은 아직은 이 정배열 초기 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보면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입니다. 3분기 이 실적, 전액 실적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얘도 이제 뭐 후발주자 성격으로 전액 관련 종목으로 좀 봐봐도 될 종목이고요. 엔킨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안 빠졌는데요. 워낙 얘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제 매수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매수 평단이 이 정도 되는데,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죠.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전액들은 전부 다 실적 베이스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이던스, 제가 생각하는 컨센서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고요. 자, IT 반도체에서 전일 좀 상한가에 들어왔던 IMT인데요. 저도 오늘 만약에 시가 약상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밀리면 이런 구간들,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구간들에서 좀 밀리면 바로 좀 받쳐서 좀 사볼 생각이었는데, 시가부터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올라가서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여러 구간에서 좀 매매할 자리는 있었는데 그냥 매매는 안 하고 좀 포기를 했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10시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시가 갭이 너무 약했고 10시 리튬 가격이 나오기 직전 구간에 뭐 한 1%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안 보고 있다가 사실 이런 시점에 볼 수는 있었는데 별로 종목분들 보기 싫어서 매매는 좀 안 했고요. 며칠 더 묵혀서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반등의 폭을 노리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 전부 다 안 좋아요. 한올바이오도, 알테오젠도, 이런 종목군들 다 안 좋죠. 다 제약바이오들, 유한양해까지 좋지 않고, 지아이노베이션도 아주 최악의 종목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하게 이 재료가 나와서 그 시점에 강하게 탔죠. 강하게 타서 이제 28,000원 전에 좀 사서 평단은 나쁘지 않았는데, 나 아직도 어이가 좀 없는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팔고 반은 거의 본전 청산하는 그림이었는데요. 반 팔고, 그러니까 28,000원 이때 뭐 VI 직전에 바로 올라갈 때 바로 훅 잡아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샀는데, 순식간에 이제 뭐 11% 정도, 그래서 팔고 분할 매도하는데, 이게 여기서 발리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세론으로 작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요새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유한양행은 마지노선은 한 71선, 61선 근처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상태가 세론이 심하다 보니까 별로 종목군들을 이쪽은 보기가 싫습니다. 별로 보기가 싫네요. 별로 관심이 많이 안 가고. 자, 반도체 관련해서 IMT는 내일에도 한 번 정도는 좀 봐볼 생각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래도 준수하게 연이틀 터졌는데 이렇게 바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거래대금 감소하고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내일의 봉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지난 주 금요일날 강했던 반도체들이 있죠. 뭐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직도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단타로 치러 들어가는 거는 가능한데 스윙으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다 정도 생각이 돼서 좀 조정을 보이면 좀 볼 거고, 일단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 있는 ISC도 지금은 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향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몇 개를 계속 봐볼 생각이고요. DIT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좀 깊게 보인다면 그때 한번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네요. 오늘 러시아라네.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주로 수입하는 몇 개 품목이 이제 비중이 압도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브롬이라는 소재에 대한 수급이 좀 쏠렸는데요. 한창 산업이 갭을 굉장히 높게 떴죠. 26% 갭을 뜨고 아침에 순식간에 26%에서 몇 프로까지 빠졌지? 순식간에 갭 뜨고 15%를 뺐다가 올리는 또 이
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아무튼 얘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JI테크, JI테크도 뭐 국내 유일의 뭐뭐라고 붙여가지고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이런 브롬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수입이 뭐 통제되고 그런 거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우려감이 있다라는 걸로 일단 좀 종목군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마 매매는 조금 잘 안 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도 여전히 셌던 흥구석유.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6,000원이니까 18,000원 찍고 200% 상승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한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어도 지금 100% 구간에 범접을 했겠죠. 단기 이제 고점 시그널을 넘어선 상태에서의 흐름인데요. 과거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잘 보고 반문 교사를 삼으십시오. 물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잘 가다가도 한번 떨어질 때는 뭐 이상 야리꾸락하게 뭐 하한가로 작살나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된다. 다 팔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장중에 이제 흑구석유 오후장에 좀 올라갈 때 한번 볼까 하다가 너무 높아서 좀 보지는 못했었고요. 그냥 대성에너지 막판에 좀 흘러내릴 때 오늘 이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큐로홀딩스 빼고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후장 투매 나올 때 밀릴 때는 당연히 이 종목 보는 게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죠. 그래서 여기서 받쳐놓고 잡은 거 뭐 분할 매도 일부 하고 나머지 사서 상 근처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분들은 뭐 제가 좋아하는 매매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지와 저항, 박스권 돌파 혹은 이런 거죠. 이 지지가 확인되는 이 3분봉의 종가가 확인되는 이 순간에 들어갔어도 굉장히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의 흐름이었었고 일단 내일 뭐 홍구주 석유가 경고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투자 주의에 걸릴 것이며 뭐 일부 종목군들은 단일가 들어가는 종목도 발생을 할 겁니다. 점점 이쪽 섹터의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가 이 대성 하이텍을 관심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성 하이텍이 너무 약했어요. 대성 하이텍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늘 휴니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더 낮죠. 휴니드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이거는 종배로 종목을 좀 빼놓고 종배를 좀 하고 넘어왔는데 차트 베이스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가끔 보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을 터칠 때가 있습니다. 이슈 동반해서. 근데 휴장을 하겠다. 누가 봐도 조만간 그럼 민간인 통로를 열고 민간인 통로가 완료가 되면 진군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됐다면은 그 해석에 맞게 베팅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장 갭을 뜰 건데요. 뭐 여기까지 오늘까지는 기술적인 자리에서 종배 자리는 맞는데 이런 구간들 악성 매물대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추가 매매를 하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보면 SY가 오후장에 지수가 밀렸을 때 좀 올라갔을 때 뭐 꿈틀꿈틀 되더라고 종목이요. 꿈틀꿈틀 되다가 막판에 이제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죠. 이 박스권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박스권 흐름보다 강하게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뭐 이 정도 흐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봤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저는 이제 앞으로 GS 글로벌이랑 몇 개 종목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GS 글로벌 즉 GS 건설의 자회사가 이스라엘에서 모듈러 주택 자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여기서 급등을 시키고 눌렸다 또 지차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때도 한번 매매할까 하다가 안 보고 이 이후에 이제 눌림에서 한두 차례 매매를 좀 했었는데 아마 이건 좀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구나. 여기서 사서 팔고 여기 이봉일 거예요. 아마 이봉 눌릴 때 그러니까 여기 사서 팔고 다시 눌릴 때 재매수해서 팔고 이 난리통에서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난리통에서는 바로 대성에너지 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종목으로 좀 전환을 하고 매매를 좀 이어서 나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찌 보면 다 이런 종목분들에서 매매를 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좀 매매를 했던 게 HMC 스펙이었는데요. 이것도 오늘 오전에 이렇게 거래 터트리면서 올렸을 때 VI 한옥구 전에서 좀 들어가서 풀리고 팔았는데, 근데 이게 무서울 정도로 이 작은 봉이 커요. 이게 5%,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봉 하나하나가 7%, 3%, 뭐 4%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에 들어간 거죠. 여기 돌파에 들어가서 분할 매도, 여기 눌림에 분할 매도, 이렇게 딱 이 구간에서만 딱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HMC 제 6호 스펙도 최근 시장 뭐 이유만 없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빠졌겠지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정도까지 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고, 자, 내일장 보면 SK하이닉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그냥 옆으로 기어주기만 해도 IT 반도체는 다 올라오는 그림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다중바닥 그리는 모습 본다든지, 월덱스 이 추세 깨지기 전까지 추세 하단에서 대응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라미드 성격에서 또 한 번의 돌파가 나오는지 정도 흐름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녹록치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기준과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뭐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명확하면 사실 무리해서는 안 될 자리에 우리가 무리 안 할 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 시장을 봐야 할 때 또 침착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힘든 장입니다. 힘든 장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